네, 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수에서 고를 맡고 있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고수의 수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늦게 오셨어요. 평소보다 좀 늦었죠. 예, 네. 그래도 이제 늦은 오후에 시작하는 맛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고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2회 출연자가 기억나시죠? 알죠. 예, 민경우 민경우 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신데 이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단체가 민주화운동 동지회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화운동 동지회 아마 사무총장으로 제가 민경우 비대위원이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모신 분은 더 높은 분이세요. 훨씬 높은 분이세요. 네. 형 데려와 약간 이런 네. 느낌이네요. 근데 마침 제가 아직 소개는 안 드렸지만 네. 어제 민경우 비대위원이 전 비대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서 예. 마치 우리 프로그램을 미리 홍보해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예,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 함은경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무총장과 회장님은 이게 급 차이가 엄청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저기 명색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민 전 비대위원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됐습니까? 네, 뭐 96년도부터 아니 94년도부터 좀 부딪힌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부딪혔다는 부딪혔다는 거는 저는 이제 범민족 대회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범민련 이런 거 예, 있죠. 그 민경호 대표는 끝까지 범민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럼 좀 이제 갈라졌다가 만났다고 봐야 되나요? 뭐 지금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요. 예. 어제- 두분 중에서는 누가 더 선배이신 거예요? 제가 선배입니다. 예, 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면 저희가 고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은경 고수님이라고 저희가 예. 부르겠습니다. 혹시 고수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한 번도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예. 생선 손질의 고수 아니신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겸손하게. 예.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2일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우리 함 고수님이 운영하시는 네모선장이라는 네. 횟집에 가셨어요.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80년대 함은경 모르면 간첩이었다. 이 대목이 진짜 궁금한 게 1988년생이잖아요. 8년생이죠, 제가. 1988년생은 함은경 고수님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원래 모르다가 신동아의 글을 쓰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필진이다 보니까 글 쓰셔서 알게 됐는데 전 처음에는 사실 그냥 글 잘 쓰시는 수산업자이신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글을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또 감동 있게. 그래서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주로 선장님이라고 불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 우리 윤석열 대선 후보 왔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습니까? 사람이 뭐 대인배나 보스형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혹시 그날 뭘 저도 대접하셨나요? 메뉴가 궁금해요. 메뉴 궁금합니다. 대구탕 저희가 만들어줬습니다. 또 겨울이었으니까요. 또. 네. 네. 회는 안 드시고요. 그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가 술 마시고 다닌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절대로 술 내놓지 말라고, 그래서 술을 자극할 수 있는 거 말고 밥 한 끼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대구탕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정무적인 네. 판단으로 메뉴를 고르셨던 대구탕도 사실은 소주가 생각나는 메뉴이긴 한데 그 이후엔 또 보셨어요? 뭐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도 굉장히 말을 아끼시는데 네. 네. 비밀스러운 만남은 제가 따로 비밀스럽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은경 고수님은 신동아의 임기리에 연재된 함은경의 생업전선 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연재하는 과정이 좀 고통스러우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길에 맞춰가지고 글을 쓴다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도 그 글에 대한 반응이 네. 좀 오잖아요. 아예 반응이 없는 글도 있는데 생업전선은 사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출마는 안 하셨다면 계속 필자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전 생업전선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 반대편에서 비판하시는 분들, 그냥 운동권이나 586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냥 맹비난을 퍼부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함 고수님 같은 경우는 되게 따뜻한 시선을 계속 갖고 가시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부분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글은 그 최저임금 인상, 그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 이제 그
이제 키조개 까는 할머니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진짜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아 홈페이지에서 함은경의 생업전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앞에 두고 극찬을 해주셔서 좀 민망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음식점 횟집 사장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게 횟집이라기보다는 원래 생선 가게가 주예요. 그래서 생선 손질해서 파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다른 수산업 종사자 도소매업자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밀키트를 만든다든지 회를 필렛 덩어리로 해서 숙성된 회를 가는 동안 숙성되는 방식으로 그런 걸 파는 걸 주로 하다가 사람들이 먹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다 보니까 횟집이 된 거고 그 횟집 음식점을 내고 나서 해보니까 음식점 하는 사람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음식점은 사람 시중을 트는 일이에요. 그냥 식재료를 판매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잘못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음식점 하는 사람을 앞으로는 진짜 존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입고 오신 옷 뒤에도 생선 장수 예. 강조하셨던데 마포에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2018년도에 갑자기 16.4%라고 하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제가 그 당시에 5명 고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제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명 월급 주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출마하시면은 업장 지금 이제 우리 회사가 원래 주식회사 해가지고 다른 이사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대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지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 일이 새벽 6시에 경매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 와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와서 손질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업무는 못하기 때문에 대폭 축소된 형태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어시장 가셔서 물건 띄워오고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몇 시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6시에 나가면은 저녁 10시에 끝나거든요, 저희가. 그때까지 이제 가게에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졸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 이게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광고 세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손질을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질하고 온라인 판매 접수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거 다시 세팅하고. 남들 2배를 일하셨네요, 진짜. 와. 그럼 뭐 좀 운동가로 일하실 때보다 훨씬 치열하게 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예. 그 함은경의 생업전선에서 제가 인상적인 표현을 하나 봤는데 제가 그대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옮겨드리면 나는 스스로 20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좌파에서 50대의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방법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 우파가 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국민의힘의 의원들 연구 모임 국민공감에 가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를 강의하고 난 뒤에 여러 군데에서 불러가지고 제 강의를 나갔어요. 근데 뒤풀이를 하면은 그런 뒤풀이에서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내가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개념이 너무 그 혼돈돼 있어가지고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온정적이면 좌파, 사회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원하면은 좌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면은 좌파 이런 생각이 기본인 것 같아요. 약간 저건 좀 틀려가지고 달라서 제가 이게 개념이 어떤 건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이냐 그러면 그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또 사회가 변하면 생각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바뀐 것을 뭐 전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데 변절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이게 그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직교좌표계만 사람들이 익숙하거든요. 이제 직교좌표계를 이게 2차원이냐 3차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보면은 이게 360도로 돌릴 수 있고요. 위아래도 360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X축과 무한대의 Y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는 참 다양할 텐데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젊었을 때 사회주의에 빠지거나 공산주의에 빠졌던 것은 골고루 잘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그걸 평등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걸 진보라고 얘기하면 보수는 능력주의, 능력에 따른 뭐 배분이나 이런 걸로 규정을 한다면 이건 이제 내가 정한 정의죠. 그러면 저는 진보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주의적인 경제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하고 해서 그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누구를 착취해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발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 경제를 통해서 시장 경제가 잘 된 나라일수록 사실은 평등 지수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불평등이 높아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시장 경제가 발달해서 나라가 좋게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사실은 과거 빈곤층과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소득 수준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 차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못 사는 사람들 밥기니 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새끼 먹고 아파트에 사는 거하고 이 삶의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액수가 상위층 액수가 아주 더 커졌으니까 그걸 그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 경제의 발전이 사람들을 더 평등하고 골고루 살 수 있게 더 기회가 평등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진보좌파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진보 우파. 진보 우파. 예. 함 교수님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술자리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변절이니 좌파 우파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양쪽을 다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근데 어떤 다른 생각에 대한 수용도 이런 것들은 보수 쪽이 지금은 더 높은 상황 아닌가요? 진보 쪽은 저기는 뭐 어디 출신이니까 안 되고 누구 계파니까 안 되고 이런 게 좀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원래 보수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 폭이 넓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무슨 특별한 교과서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사회주의 그 좌파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표준은 뭐였냐면 저희 때는 소련 공산당에서 나온 교재가 있어요. 철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게 교재고요. 교과서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우리 후배 세대에 가면 뭐 북에서 나온 주체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과서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파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교과서 갖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사실은 좌파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보수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제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제가 그런 자리에 가면 박정희를 너무 좋아해요. 예. 그 박정희를 왜 좋아하냐? 하여튼 경제 발전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갸웃하죠. 경제 발전이 됐나?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이게 전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기적처럼 만들어진 나라고 진짜 그걸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훌륭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평가할 때 공과 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지 무슨 신격화된 걸로 생각해서 모든 걸 잘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그 공과 과를 어떤 사람은 공이 이만큼 많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건 뭐 자기가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발전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것은 북한을 따라잡고 북한을 이겨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평생을 그런 저돌적인 자세로 통치자가 국가 운영을 해왔던 점에서 높게 평가하나 그 결과 1979년도의 결과를 보면 경제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국가 주도의 어떤 뭐 재벌들 밀어주고 이런 성장이 전략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 중심의 경제 개발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부정부패고요. 두 번째는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와 비효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말하면 좀 이런 말 다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시죠 그냥. 네. 편집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이걸 정리한 건 전두환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경제 속도로 보면은 전두환 정부 때 훨씬 높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논쟁도 하고 평가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제가 막 이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나마 그 노태우 시대에 대해서는 좀 재평가가 네.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방 정책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화를 누가 했느냐? 이게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주화 과정이 있었어요. 이 민주화를 누가 했냐? 그러면 양김 씨가 싸워서 이룬 것이다. 아니다. 학생운동이 싸워서 이긴 것이다. 그러는데 요즘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 같은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그 이전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개혁적인 군부의 양보와 민주화 투쟁의 그 양김 씨가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진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당시에 양김의 행동대 역할을 한 거고 86년 이전까지는 사실 파쇼타도 미제 축출이 기본 노선이에요. 87년도에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증폭시키고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힘을 준 것은 그건 충분히 기여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 운동이 민주화를 다 이뤘다. 신화입니다. 학생 운동이 민주화의 주력 부대다. 너무 과대 포장된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다시 역사적으로 평가해볼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우리 이동수 대표가 네. 작년이었나요? 그 YS에 대한 네. 책을 하나 냈잖아요. 그러죠. 제가 네. 이제 YS를 좀 재조명해야겠다. 특히 이제 저희 시대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2권 냈죠. 뭐 전부 합치면은. 사실 그 YS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DJ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이 논의의 맥락 그거 아닙니까? 그 학생운동의 역할을 했지만 사실 행동대 역할이었고 사실 양김이 없었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개혁적 군부 얘기도 하셨지만 양김이 없었다면 과연 민주화가 이루어졌겠느냐? 근데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는 그 양김 쪽에 있는 분들이 약간 구세력으로 지탄을 받았어요. 뭐 동교동계, 네, 상도동계.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개혁 세력으로서 정치권에 들어갔고. 그때 제가 보니까는 그 한나라당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창당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창당 선언문에 이 삼김 정치를 그냥 구태 정치로 그냥 못 박아 놓고서 이걸 이제 바꿔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당이? 한나라당에서. 예. 저는 지금 보면 좀 아쉬운 게 그 삼김 시대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한 10년밖에 못 간 거잖아요. 그게 조금 더 길게 갔으면은 또 우리 정치의 어떤 풍토나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고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그렇게 삼김 정치를 구태한 걸로 그냥 몰아붙이고 급변을 가져왔던 게 오늘날의 어떤 팬덤 정치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좀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함 교수님 YS에 대한 평가는 뭐 어떠세요? 추억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저는 두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고요. 두 사람 다 제가 88년도에 진영 나오자마자부터 저 보고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예. 지금 뭐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제가 88년도 출소할 때 저를 에스코트해서 교도소부터 서울까지 원주교수 나왔거든요. 그때 에스코트 하라고 양김, 김대중 총재하고 김영삼 총재가 각각 사람을 한 명씩 보냈어요. 굉장한 건물이셨는데 지금. 네, 그래서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그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그 몇 차례 그 각각 상도동 집에 가서도 보고 동교동 집에 가서도 보고 그랬는데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자꾸 가서 일하라고 할 때마다 내가 지는 태양이 안 간다. 자유주의 세력보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정치 세력이 훨씬 더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철이 없었죠. 그때 만일에 한쪽을 택했다면 지금의 그러니까요.
인생의 네. 뭐 어떻게 지금 됐을지. 이미 은퇴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그 은퇴한 청와대 분, 갔다가 이제. 예, 은퇴한 분이 김영춘. 아, 예. 김영춘 저보다 1년 선배거든요. 네. 총학생 회장하고 YS 비서로 들어가서 정치를 정치적으로 이제 커왔던 분이죠. 예. 벌써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저는 뒤늦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늦가기 신인으로 예. 재출마를 하고 계십니다.